자, 교재 348페이지입니다.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출제가 잘 되고 있고 타당성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번 개발의 위험부터 볼게요. 위험. 위험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입니다. 1번 법률적 위험, 법 동그라미. 2번 시장 위험 부담, 시자. 한 장 넘겼어요. 3번 비용 위험 부담, 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법 시비. 자, 시비는 법으로 가리자 해서 법 시비가 돼요. 그래서 법 시비 세 가지가 바로 법률적 부동산 위험 부담입니다. 개발의 위험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부터 법 시비를 보시면서 포인트는 뭐죠?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1번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개발 허가가 났으면 개발 수월한 거지.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은 땅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바로 2번입니다. 시장 위험 부담은 시장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있죠. 밑줄입니다. 흡수율 분석 밑줄. 결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번이 있죠. 또 한 줄 밑줄합니다.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밑줄 하시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흡수율 분석은요. 첫 번째, 지역별, 유형별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가 길동이죠, 길동. 길동지역입니다. 자, 어떤 개발업자가 길동 어느 지역에, 길동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지. 어느 지역이죠? 길동입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길동 지역의 주변 아파트 사례를 분석해야 됩니다. 무슨 지역? 길동이잖아요. 여기지. 여기서 아파트인데 굳이 저 넘어 영등포에 아파트를 끌어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또 아파트를 짓겠다면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면 다른 뭐 공장이다 이런 다른 유형은 분석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거용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별, 유형별 분석입니다. 두 번째.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추세 분석입니다. 과거 추세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자, 길동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10평대, 20평대, 30평, 40평 평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평수를 지을까? 그래서 자, 이 지역에 25평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지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이걸 지었더니 무려 90%가 분양이 되었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지역은요. 40평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얘는요. 겨우 60%가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몇 평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까? 당연히 얘를 지어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따라서 자, 얘가 뭐죠? 작년 1년 동안 이 내용들을 분석했더니 어떤 분석이죠? 과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25평 아파트가 이만큼 분양되었다. 흡수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안 짓고 얘를 짓자. 앞으로 짓게 되면요. 이제 25평형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이 질문이 의외로 잘 나와요.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만 분석한다. 틀린 말입니다. 과거 추세를 통해서 현재를 예측한다는 건 미래를 예측합니다. 요즘은 아니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흡수율은 이제 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흡수율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공실률입니다. 공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지었더니 자 90% 분양이 되면요. 공실이 몇 프로입니까? 10%죠. 그죠? 얘가 10%면요. 나머지 90%가 분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흡수율입니다. 얘가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음에 흡수 기간입니다. 얘는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자, 이러할수록 시장 위험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따라서 흡수율 분석을 했더니 흡수율이 높을수록 많이 분양이 되었고 짧을수록 짧은 게 많이 팔았다 해서 시장 위험은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흡수율 분석입니다. 따라서 가로 2번 보시면서요. 흡수율 분석이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흡수율 분석은 항상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입니다. 4번. 4번은 첫 줄 밑줄 하세요. 개발 기간 중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와의 관계 밑줄. 요즘도 가끔씩 나와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공부하지? 바로 아래 그래프 있죠. 그래프가 쉬운 겁니다. 그래프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책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세로축은요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가 돼요.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가 나오고 다음에 가로축은요 완공률 사업이 10% 진행이 되고 20% 해서 이제 100%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첫 번째 매수자의 위험입니다. 매수자가 이 땅을 사요. 땅을 사게 되면요 초기는요 개발이 거의 안 됐잖아요. 허허벌판입니다.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위험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완성이 될수록 뭐 점점점 위험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런 땅은요 비싸다, 싸다? 싸죠. 점점 사업이 완성이 될수록 가치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위험이 되고요. 얘가 가치가 되고요.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투자에서 위험과 가치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러니까 초기에 위험이 크면 반대로 가치는 작아지고요. 완성이 되면요 가치가 커지는 만큼 위험은 작아진단 말입니다. 반비례관계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법 12 중에서 걸어 3번 비용 위험 부담입니다. 비용 위험 부담. 비용 위험 부담은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요 첫 줄 밑줄 하세요.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대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입니다. 이것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시행사가 있죠. 얘가 한마디로 종합예술이죠. 시행사가 뭘 합니까? 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앞에서 봤잖아요. 1단계는 구상 단계,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부지를 확보하고 실행 가능성,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쭉 나오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하는 것이 바로 시행사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하면서 6단계가 뭐죠? 여기서 건설하죠. 사실 대부분 시행사가요. 이게 없어요. 이거 없이 하는 겁니다. 전부 갖고 인맥 갖고 머리 갖고 하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요. 그럼 사실 얘들은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발사업은요.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더라도 얘는 전부 다 뭐하지? 금융은요. PF 금융 땡기면 되고
건설은요, 시공사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개발업자가 되고요. 개발업자. 따라서 6단계에서 자, 이제 건설하게 되면 시공사에 맡겨요. 건설회사가 돼요. 맡기면서 이때 총 건설 비용, 자, 건축비가 시행사가 보기에는요, 수지 분석을 딱 놔보니까 1,000억이 들어간대. 얘는 많이 받으려고요, 적게 받으려고요? 건설회사. 많이 받겠죠. 1,200억 달러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제 1,000억 주겠대요. 1,200억 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 시행사가 좋아. 우리는 최대로 얼마까지? 1,100억까지는 주겠대요. 이거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이거 주고 이거 아니면 말자 안 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거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앞으로 인플레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건축비가 오른다면요. 오르는 것은요. 모두가 시행사 부담이다. 시공사 부담이다. 이거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결해야 되면요. 이 이상 드는 비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체결한다는 말입니다. 체결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발의 위험입니다. 법 시비 3가지예요. 우리 앞에 앉으신 분 총각이죠. 그러면 20대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초반요? 그렇구나. 혹시 23은 아니죠? 왜 이래 이거? 딱 찍어버렸네. 왜냐하면요. 23이래요. 제가 꼭 이때 중개사를 땄거든요. 공인중개사. 저도 빨리 땄어요. 23살 때. 그러니까 꼭 이제 옛날에 저를 보는 기분이야. 어휴, 학교 갈 거예요. 저도 딱 한 번에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시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예. 그동안 학원 사업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광의에 올인했잖아요. 광의에 오래 했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합격해가지고 25대 해가지고 자격증 들고 실무해본 적이 있어요. 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개란 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저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하시면요, 진로를 정해야 됩니다. 저기는 꽤 오랫동안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물건 중에 저는요, 저로 이제 상가하고요, 토지입니다. 주거용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저를 토지하고 상가, 특히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공부 엄청 준비해 갔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대상 물건은요, 따로 개발하고요. 경미하고 경공매. 그 중에서도 MPL 있잖아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앞으로는 이쪽으로만 달릴 겁니다. 이쪽으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속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게 되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 받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요즘부터는 흐름은 시장은 꽤 안 좋지만은요. 그래도 현 정부가 유일하게 재생산만큼은 팍팍 밀어주고 완화시켜주거든요. 예. 이럴 때 돈 버는 찬스잖아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예. 또 이것도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건 좀 커요. 소규모로 해도 이게 면적이 10,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요거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이런 말 아시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밥 자주 먹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운 좋게요. 2달 전에 12월 말 1월 초에요.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을 만났어요. 중개사가 1년에 40억 번다면 세잖아요. 작년에 40억 벌었어요. 엄청납니다. 여자분이에요. 원래 나이가요 55입니다.
야, 그거 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가까이 갑니다. 예. 틈없는 놀러 갑니다. 예. 제가 말 붙이고 대화하고요. 예. 이분은요, 사무소가 도저히 믿기지 않고 허름하거든요. 어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벌 수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조구용 매매 임대 안 합니다. 사무소 허름해도요, 이 사람은 중개를 17년 했더라, 17년요. 이분은 성격이 쿨해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무조건 들이댑니다. 아, 이거 좋아. 점성이 떨어져도요,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돈 되는 흐름이 있잖아. 분양권 주면 분양권 올인하고요. 아파트 주면 이게 또 올인하고. 또는 이제 분양 대행이다. 또 평택이 좋다. 평택 땅도 사고요. 새만금에 땅도 사고요. 사무실은 흐름에도요, 항상 흐름이 좋은 것마다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벌더라고요. 주로 건물도요, 상가 위주로요, 통건물이 있죠. 이거 주로 매매합니다. 매매하니까 통을 매매 한번 하게 되면요, 0.9% 양타 시잖아요, 양타. 그럼 기본 수수료가요, 5천, 1억은 넘어가거든요. 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제가 자꾸 찾아가서 대화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또 저한테 배운 사람이더라고요. 예.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수 배운 게 뭐냐. 이런 귀인을 만나니까 이분이 큰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 땅이 있잖아요. 2,500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지수 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예. 바로 동의받는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다 해놨어요. 예. 그러면서 저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 번 찾아가니까 딴 데로 콜 들어오는데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계속 오늘 술 마시면 또 그 강남역에 저희 친구 법인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계속 만나고 이 친구 대구 내려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거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 하게 되면요, 저희들은 요거 되잖아요. 시행사. 이거 별로 안 들어가요. 별도로 이제 A라는 회사 사례가지고 친구가 법인 근무하니까 법인 능력으로 같이 차려가지고요. 친구랑 저랑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요. 차려가지고. 또 특히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요, 일반 재건축보다는요, 추진위원회 조사가 생략이 돼요. 관리처분인가 생략되잖아요. 한 2년 빨라지거든요. 조사가 빨라요. 그래서 요 작업을 딱 하게 되면요, 그것을 다 맡겨버리면요, 돈 안 들어가고 가만히 앉아서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머리 갖고 하는 거, 머리 갖고요. 그래서 요거 한 3년 잡고 딱 끝나게 되면요, 이때 이제 바로 개발 수수료 3%, 4% 해도 3, 4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개발한다고 해서 내돈 엄청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맥 좋고 머리 잘 쓰게 되면요, 개발 의외로 쉽대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없더라도 다 맡기고 또 금융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개발의 매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에 위험하게 되면 법 12 개발 위험을 줄이자에서 줄이는 방법을 포인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개발의 타당 성분서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A급입니다. 자, 거래 2번 시장 분석, 거래 3번 경성 분석. 자, 이것보다 더 출제가 잘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자, 박스를 보게 되면 체크 플러스 있죠. 부동산 분석의 유형. 자, 5단계 순서가 나요. 얘가 출제가 잘 됩니다. 오지선다. 거래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 순서를 봅니다. 첫 번째가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두 번째가요, 시장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입니다.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순서를 묻는 것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월 초가 되면 이제 드디어 올해 프로야구도 이제 시즌이 개막될 거예요. 자, 부산에 롯데 자이언츠가 있죠. 롯데 자이언츠의 4번 타자가 누굽니까? 이대호죠, 그죠? 예. 바로 롯데 간판이죠. 예. 든든합니다. 홈런 타잖아요. 그래서 롯데 감독이 이대호만 딱 보면 든든해요. 예. 예. 필요할 때 꼭 홈런 쳐주니까요. 롯데 4번 타자가 이대호 선수예요. 무슨 타자? 지명타자. 지명타자는 감독이 너 4번 타자 해. 지시하죠. 지명타자를 다른 말로 지시성 타자라고 불러요. 무슨 타자? 지시성 타자. 암기껏. 지시성 타자예요. 지시성 타자가 돼요. 따라서 분산 분석의 5단계 순서하게 되면 바로 지명타자, 지시성 타자 하시면 자 순서가 그대로 암기가 될 거예요. 자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시성 타자 불러줘요.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 순서까지도 물었고요. 그래서 얘가 잘 나옵니다. 하나씩 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지역경제 분석은 두 번째 줄,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합니다. 바로 총량적 분석이에요. 다른 말로 거시적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현 정부건 과거에 박근혜 정부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떠는 적이 있어요. 변함없이. 바로 세종시죠. 재료가 끊임없습니다. 지금도 한참 오래됐잖아요. 세종시가 자 2030년 도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요. 그때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가 80만 명이 목표입니다. 80만 명. 그럼 지금 2019년입니까? 지금 이제 겨우 이제 30만 명 될까 말까요? 아직 인구 반도 안 돼요. 반도 개발 안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계속. 예. 계속 자 밀어주고 있잖아요. 재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짓다 가면 피가 엄청 붙어요. 피가 엄청 붙고요. 다만 12월 달 가보니까 상가도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이 너무 세니까요. 움직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인가 가서 이제 현장 가보니까 상가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재료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 세종시 지역입니다. 계속 이슈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세종시예요. 이분도 50대 중반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중개사는 아닌데요. 세종시만 올인합니다. 계속. 상가만 지어요. 대전하고 세종시예요. 상가만 짓는데 짓는 것마다 전부 다 완판입니다. 다 분양해버려요. 특히 세종시, 시청 바로 맞은편에 수변상가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이 공급이 한정이 되었어요. 몇 개 못 지게 합니다. 거기다가 400평에다가 상가가 바로 해오름 빌딩이라고요. 지었거든요. 그걸 2년 전인가 다 지어가지고 준공해가지고 100% 분양이 되었어요. 돈 엄청 벌었습니다.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자마자
일부 수익은 저 평택, 고덕 신도시 있죠. 삼성전자. 그 위쪽에 상업적 3개 나와요. 거기에 또 LH공사 각지 분양받아가지고 크게 분양받았대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또 게다가 또 시청 옆에 검찰청, 지금 이제 후보지거든요. 앞에 개발 다 됐습니다. 요 앞에 이미 또 2달 뒤면요. 상가 분양이 끝나요. 8층인데요. 분양이 끝나요. 그래서 참 여사분이 50대인데 개발 쪽에 저렇게 힘든 데 들어가가지고요. 상가만 뒷땅하면 크게 벌더라고요. 정말 잘 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이분 만난 덕분에 또 1월달 많이 바빴어요.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귀인 만나가지고 또 저한테도 혜택을 줘요. 앞에 지은 것도 검찰은 바로 앞이니까. 그 상가 일부, 5층 일부입니다. 그거를 분양가 6억이더라고요. 6억인데 30% 할인 분양이요. 그럼 그걸로서 1억 8천 벌었잖아요. 할인 분양. 되게 상가는요, 한 5% 할인 분양해 주거든요. 운 좋게 또 연대가 돼가지고 20% 가는 걸 제가 막 오객 따짐해가지고 그래서 30% 가니까 결국 그까지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또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소금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가 토지 쪽으로 계속 지금부터 이제 많이 1월달부터 바빠지더라고요. 어쨌건 재원 씨가 계속 뜹니다. 얘가 뭡니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러면 재원 씨는 여전히 호재가 많아요. 사사가 많고 팔자가 많잖아요. 따라서 자 이때 시장 분석은 바로 수요와 공급 분석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은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요. 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급도 되게 많잖아요. 뜨는 지역입니다. 얘가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으면요. 거래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죠. 그러니까 매매가 잘 돼요. 임대가 잘 돼요. 얘가 바로 시장 성분석입니다. 시장이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매매, 임대 상황 분석은 바로 시장 성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거래가 잘 되고 임대가 잘 되면요. 흡수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지? 흡수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 어디 포함된다? 시장성 분석에서 바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여기다 쭉 갖다 붙이면 돼요. 흡수율 분석입니다.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뭐냐? 타당성 분석. 자, 세종시가 개발 호재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수요 공급도 많고 매매 거래가 잘 돼. 그러면 매매되면요. 수익이 엄청 높죠.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면 수익이 높은 경우 말합니다. 이런 분석이 바로 5번입니다. 바로 투자 분석인데요.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어요. 투자 분석 기법 들어봤잖아요. 자,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뭐 MPV, PI, IRR입니다. MPV는 뭐죠? 순현가, PI는 수익성 지수, IRR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시죠? 단어 두 개 딱 떠올리자. 수익형가, 비용형가. 빼면 뭐? 순형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자, 그러면 빼면 순형가인데요.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 플러스일 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요거 수익률이죠.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하고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분석의 순서는요. 이상 5가지, 지시성 타자 5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2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15시험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의미이다. 틀렸지. 바로잖아요. 얘는요.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은요. 매매 임대 상황 분석입니다. 의미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재 확인해요. 교재 보시면요. 1번 보았고 2번 내려가죠. 2번 보시면 시장 분석은 1번 볼까요? 한 줄만 밑줄입니다. 시장 분석은 특정 부산에 대한 시장적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밑줄. 자,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핵심 단어가 돼요. 이러면 시장 분석입니다. 3번 내려가요. 시장성 분석은요. 또 한 줄 밑줄 하세요. 1번.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밑줄 하시고요. 핵심 단어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상황 시장성 분석입니다. 2번 내려가죠. 2번 보게 되면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밑줄합니다.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은요. 시장성 분석이지 시장 분석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성 분석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요. 타당성 분석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밑줄.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면 타당성 분석이 되고요. 자, 5번요. 투자 분석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선형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밑줄. 따라서 선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한대요. 여기까지가 바로 지시성 타자에서 분석의 5단계 순서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스 3번요. 개발의 분류. 개발의 분류. 여기서는 제가 지난 시간 크게 두 가지죠.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재개발. 재개발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1번 수복 재개발, 2번 계량 재개발, 3번 보존 재개발, 4번 철거 재개발. 참고로 우리는 아직까지 주로 철거 재개발 중심이죠. 어느 지역을 싹 다 밀어버리고요.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요. 1번과 2번 묶어주고요.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얘가 출제가 돼요. 수복 재개발과 계량 재개발이 주로 선진국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수복 재개발은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수복하게 되면요. 수리하고 복구한다. 줄여서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리하고 복구한대요. 어떨 때 수리하고 복구할까요? 자,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 밑줄. 노후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한대요. 수복 재개발입니다. 노후화되면. 2번 내려가죠. 노후화되지는 않았는데 계량 재개발은요. 밑줄입니다. 기존 시설의 확장 밑줄. 새로운 시설의 첨가 밑줄. 어느 지역이 노후화되지는 않았는데 도로가 협소해요. 2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자. 이러면요. 계량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면 뭐지? 수복 재개발. 노후화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시설을 확장하거나 첨가하게 되면요. 계량 재개발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요거 바꿔서 물어요. 따라서 노후와 불량화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계량 재개발 바뀌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볼까요? 토지의 취득 방법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3번요.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은요. 자, 단독 문제가 2번 나왔고 지문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공영개발을 정리해 볼까요? 공영개발입니다. 자, 공영개발은요, 한마디로 대규모 토지개발입니다. 대규모 개발입니다. 자, 그 목적은요, 대규모 토지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집가 안정을 도모해요.
다른 말로 투기 억제가 돼요.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은요, 제목에서 뭐지?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입니다. 공적 주체. 공공기관이죠. 공적인 주체가 어떻게 개발할까요? 바로 매수 방식입니다. 일단의 지역을요, 주로 강제 취득하죠. 수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일단의 지역을 수용해서 개발합니다.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요, 이런 땅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잖아요. 따라서 공영개발은 한마디로 공적인 주체가 어떻게 반드시 강제 취득, 수용, 매수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점이 나와요. 공적인 주체가 개발하니까 무엇이 가능하죠? 계획적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일단은 지역이 있어요. 이만큼 지역을 수용하잖아요. 수용해서 개발하면요, 개발하니까 땅값이 크게 올라갑니다. 크게 올라가면 얘가 뭐죠? 개발 이익입니다. 개발 이익은요, 공적인 주체가 가져갑니까? 토지 소유가 가져갑니까? 공적 주체가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따라서 개발 이익 환수가 장점입니다. 개발 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반면에 강제 취득하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단점입니다. 첫 번째, 수용 방식이니까 토지 취득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토지 취득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수는 반발하죠. 반대하죠. 항상 마찰이 생겨요. 두 번째, 이 많은 땅을 전부 다 수용하게 되면요, 엄청난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공영개발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그럼 교재 확인해요, 교재. 자, 1번 의의를 보시면 공영개발은 자, 한 줄 밑줄 합니다. 공공주체가 공익성을 우선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때는 반드시 강제 취득, 수용 방식을 말해요. 그러면 가로 3번 내려가죠. 공영개발의 원칙은요. 자, 목차만 4가지 밑줄 할게요. 공영개발을 통해서 1번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요. 2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세 번째 어쨌건 정당한 보상을 하니까 그만큼 뭐 손실 보상하는 만큼 사유재산권은 보호를 도모할 수가 있고, 또 4번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요. 장단점. 그래서 항상 공영개발은요, 장단점, 특징을 묻습니다. 물론 묻게 되면요, 장점을 많이 묻겠죠. 장점은 다 적어드렸어요. 기업번 보게 되면 택지의 대량 공급 밑줄, 토지의 투기 방지, 집가 안정 밑줄 하시고요. 2번요, 계획적 토지용 밑줄. D급번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2번 단점입니다. 단점은요, 기억번 밑줄입니다. 강제 취득에 따른 재산권의 상대적 손실감으로 토지 소유자와 마찰이 생기겠죠. 민원이 발생한다. 밑줄하시고요. 또 니은번. 자, 첫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 막대한 토지 보상 비용이 들어간대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4번. 민간 개발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사실 개발은요, 얘가 최고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자체 개발, 2번 공동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과 공동 개발이죠. 그러면 바로 2번 보게 되면요. 지주 공동사업, 공동 개발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1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3번 투자자 모집형, 4번 사업 위탁형, 다음 페이지 5번 토지 신탁형, 6번 건설시험 구성형. 또 한 장 넘겼어요. 네모 박스. 기타 공동개발로서는 또 1번 등가 교환 방식, 2번 신차지 방식, 3번 건설 현역금 방식.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요, 지문을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5개를 늘 뽑아서 묻잖아요. 자, 그래서 자체 개발과 공동 개발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